자, 이제 거기 115페이지면 고가주택이라고 돼 있고, 그건 뭐 했었죠. 그죠? 여기 있고, 겸용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겸용주택은 그냥 개념만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상가주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상가주택.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에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 그러면 걔는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예를 들면 왜 보통요, 이 택지 개발 같은 거 하잖아요. 택지 개발. 그죠? 그러면 이제 환지 같은 걸 하거나 해서 단독주택 용지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단독주택 용지 집이 어떻게 지냐면 이렇게 져가지고 1층은 식당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2, 3층은 전부 다 원투룸이에요. 보통 이렇게 져요. 많이. 왜냐면 이렇게밖에 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뭐 택지 개발했다 그러면 대리번 말고 뒤쪽으로 가면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럼 쭉 돼가지고 전부 다 식당 2, 3층 원투룸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게 상가주택, 이게 겸용주택이거든요. 이걸 팔면 이런 얘기죠. 이때 그러면 이 1층은 식당이잖아요. 주택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일부는 여긴 주택이고 이랬을 때 이걸 팔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이때 이제 기준이 나오는 거죠. 이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용도로 쓰는 부분이 주택이 아닌 부분보다 크면 뭘로 봐?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각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면적이 똑같다 치면은 2, 3층이 주택이고 1층이 식당이니까 어디가 더 커요? 주거 부분이 크죠. 그러면 이 상태 이걸 팔면 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럼 얘도 같이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얘는 커야 되는 거죠. 이제 겸용주택 여기 말고 재산세도 나옵니다. 그 두 개가 이제 엉키죠. 그러니까 그 두 군데에서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그럼 5대5면 어떻게 돼? 5대5. 만약에 주거가 50이고 상가가 정확히 50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뭘로 본다? 네, 주택 부분 따로따로 보죠.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커야 돼요. 그죠?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가주택 갖고 있는데 주거와 주거 면적이 동일해요. 그 상태에서 그냥 갖고 있다 팔면 나중에 반전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주거 부분을 어떻게든 넓히는 거죠. 용도를 바꾸든 아니면 뭐 지하실 부분이나 주거용 쓰는 용도를 늘려가지고 용도 변경을 좀 해가지고 면적을 늘려놔. 0.1제곱미터로 넓혀놔야죠. 그럼 주거 부분이 커지죠? 그리고 바로 팔면 안 돼요. 그리고 2년이 지나야 돼. 그러면 전체 다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팔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 주거 부분이 조금만 크면 되니까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 같은 거 있는 것들은 지하실을 뭐 주택 용도로 쓴다든가 이러면 용도가 바뀌어버리면 걔가 주거 부분이 들어가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양도세 겸용주택은 뭐다? 주거 부분이 주거 아닌 부분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죠? 작거나 같으면 따로따로 본다. 그런 기준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116페이지 가면 그 3번에 허위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감면 배제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뭐 시험과 꼭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그럴까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는 차원에서. 자, 이렇게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팔았고 얘가 샀죠. 근데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해서 뭘 받았어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얘가 뭐라 그래요? 야, 너 비과세 받으니까 어떻게 해? 계약서 쓸 때 다운이나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얘가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어차피 비과세죠.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 때 을이 매수가 금액을 업하거나 다운 써달라고 하면 보통 써줍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을이 만약에 자, 실제 거래 금액은 뭐 예를 들면 4억인데, 그죠? 계약서를 업해서 4억 7천에 써달래요. 4억 7천만 원에. 이렇게 써달라고 한다. 여러분이 갑이에요. 비과세 대상이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어. 실제 매매는 4억이 있는데 계약서는 4억 7천 써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는 써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본인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을이 써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써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근데 해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해줄 수 있어요. 왜? 본인 마음이니까. 대신 해줬다 걸리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게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래도 갑은 여전히 그냥 비과세를 해줬어요. 걸려도. 왜? 이건 비과세 대상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뀐 지 꽤 오래됐는데 왜 바뀌었냐면 얘들이 다 업다운 계약서 자꾸 쓰는 이유가 얘가 문제인 거예요. 왜? 얘는 걸려도 지는 어차피 뭘 받아? 비과세를 받으니까 불이익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해주는 거 해달라는 대로.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젠 걸리면 너도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죠, 법이. 실제 바뀐 건 꽤 됐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뭐였어요? 다운이랑 없어졌다 걸려도 그냥 비과세 해준다는 거죠. 근데 7월 1일 이후부터 이걸 써주신 분들은 걸리면 얘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당하냐면 일단 걸리잖아요. 그럼 얘 있죠, 얘 갑. 얘가 비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럼 비과세라는 얘기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걸리면 일단 얘도 세금을 계산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보는 거죠. 그때 세금 계산했더니 1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1억을 세금을 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뭘 받은 거야? 얘가 1억 다 비과세를 받았다 쳐봐요. 그러면 얘는 요 금액 있죠. 요 금액하고 요 차익 있죠. 얼마예요? 7천. 요 차익 7천. 요 두 개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금액 얼마? 7천. 요 7천만 원을 얘가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차감을 해요. 그럼 지금 현재 갑은 1억을 내야 되는데 1억을 비과세 받은 거였죠. 근데 여기서 7천만 원 차감하다는 얘기는 얘가 1억 비과세 받는 거에서 7천만 원만큼 뺀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는 비과세를 얼마만 해준다는 거야? 3천만 원만 비과세 준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갑한테 세금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7천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왜? 1억 비과세 받을 건데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7천만 원 차감한다는 얘기는 7천만 원은 비과세 안 해주고 3천만 비과세 주겠다는 뜻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1억 비과세를 못 받는 거야. 3천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7천만 원. 그럼 걸리면 얘는 7천 돼야 돼요. 그럼 이건 죽는 거죠, 걸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바뀐 지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걸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이후에, 개정된 이후에 이거 해준 분이 꽤 있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개정이 됐는데 현업 중개업자가 이걸 아느냐? 모릅니다. 왜? 중개업자가 법 개정된 거 신경 씁니다. 나가면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학원 다닐 때도 공부 안 하고 나가서도 공부 안 하니까. 근데 학원 다닐 때 공부 안 하면 점수를 좀 덜 맞으면 되는데 나가서 안 하면요. 다 돈으로 떼어야 돼요. 이거 문제 생기면 만약에 문제 생겨서 자기가 중개 잘못하잖아요. 그 7천만 원 중개업자가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근히 모아서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그냥 근근히 막 월세 하나 모아서 50만 원 모으고 100만 원 모아서 근근히 모아서 돈 좀 딱 모았더니 한 방 훅 가버려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또 공부 징그럽게 안 합니다. 안에 나가서 안 하는 거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다 돈으로 떼어야 돼. 왜? 세금은 결국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돼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현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경을 민감하게 써야 됩니다. 왜? 그게 바뀌면 그거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질큰데.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뭐, 이런 비삼용 토지 장기부의 특별공제 같은 거 개정된 건 아는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설명 잘못했다가 나중에 되지도 않는 걸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비삼용 토지 장기부에 된다.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근데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된다고 강조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실제로는. 법은 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3년 지나야 되거든요. 2019년도부터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막 된대. 몇 년부 있어요? 10년 됐대. 어우, 된대. 이거 뭐가 돼야 되기는 안 되지.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자기가 따신다면 현업할 때는 꼭 세법 개정안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바뀌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관계에 있으니까. 이때 당시도 문제가 뭐였냐면 중간에 개정이 됐어요. 그죠? 그 시행을 이때부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모르는 거야. 중개사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현업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그 이후로 이걸 막 한 거예요. 왜? 관행적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이제 걸리면. 그럼 이게 아직 안 걸렸죠. 이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척기간.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아무 때나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몇 년 안에는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알아도 부과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척기간이 얘는 사기 등이죠.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진 게 10년이에요. 10년. 그 제척기간 10년이니까 이 사람이 이때 써줬으면 이때부터 몇 년간은 기다려야 돼. 10년 안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국세청에서 구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10년 지나도록 얘네가 몰랐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국세청에서. 근데 10년 지나고 알았어, 이거를. 그러면 그때는 나한테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납세 의무가 소멸돼 버려요. 제척기간 만료돼가지고. 그 10년인 거야. 이때 서주는 분들은 그러니까 10년간 발 뻗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때 발 구부리고 자야 되는 거야. 무릎 구부리고. 왜? 쭉 뻗고 붙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이런 거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이거 개정되고 나서 한 2년 이렇게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막 이렇게 세법 개정 특강 한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야, 현업하는 사람들이. 2년 지났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걸 했다는 거야. 그냥 써줘도 된다. 아, 이거 괜찮다니까. 이거 해준 거지. 괜찮긴 뭘 괜찮아. 빨리 폐업 신고 어디 잠수 타야 됩니다. 그죠? 가지고, 그 방법이 없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다 돈을 떼야 되는데. 그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건 얘기해주면 안 돼. 다른 건 사람들이 물어보면, 막 학원 다니니까 무슨 전문가인 줄 알고 여러분한테 너 학원에서 세법 배운다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체면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 자꾸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큰일 나요. 그리고 와서 물어봐.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자기 얘기 아니야. 제 친구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얘기 왜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근데 이건 얘기해줘야 돼. 얘는. 혹시 누가 비과세인데 다운이나 없어도 이걸 말려야 돼. 해주지 마라. 이 얘기만 해. 다른 얘기는 하지 마. 큰일 나. 다른 얘기를 큰일 했다는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남들이. 그죠? 공부 좀 해보세요. 여러분 대화하는 거 보면 모르는 사람 보면요. 한 3월 달쯤에 막 둘이 대화를 하잖아. 그럼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 들으면 여러분이 변호사인 줄 알아요. 둘이 민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법 얘기하고. 좀 있으면 또 세무사인 줄 알아. 막 세법 얘기를 해, 막 둘이. 모르는 사람 들으면 얘들 둘이 세무사인가 보다. 얘들은 법무사인가 보다. 얘는 변호사인가 보다. 이런다니까. 그죠? 사실은 한 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야, 미치겠다. 이것도 모르고 너도 이거 하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률 얘기 어쩌고 막 얘기하는 거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니까. 본인이 전문가인 줄 알면 안 돼요.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꼭 조심하세요. 혹시나 만약에 주변에서 꼭 얘기를 해줘. 본인도 해주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보유기간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2년 이상 뭐를 해요? 보유를 하래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원주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무주택자야. 이번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됐어요. 오늘 이제 이번 달에 입주를 할 건데 갑자기 남편이 발령이 났어요.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난 거야. 그래서 입주를 못 했어요. 못 해가지고 분양받아 입주를 못하고 등기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세를 주고 본인이 타 지역으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이 이사를 가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원주 분양받은 아파트는 등기치고 입주 한 번도 거주 못했죠. 자, 그 상태에서 2년이 지났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분양을 받아서 등기치고 그 집에 입주도 못 해보고 전세 바로 주고 나서 타 지역에 가서 2년 지나고 나서 이 집을 팔면, 원주 집을 팔면 이 사람은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죠. 내가 원주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못한 거야. 왜? 타 지역으로 갑자기 발령을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입주 못하고 등기치고 바로 전세를 준 거죠. 원주 집은. 그리고 그 지역에서 2년 살았는데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주 집을 팔아야 되잖아. 중요한 것보다 나는 등기치고 한 번도 그 집에 들어가 거주한 적이 없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년 지났습니다. 자, 이러고 팔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한마디로 2년 지났어요. 근데 입주를 못한 거지. 거주를 한 번도 안 했어. 자,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들어가 산다는 건 우리가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유와 거주는 다르죠. 그러니까 보유기간이란 말이 있고 거주기간이란 말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자, 비과세 조건은요. 자, 보유는 뭐예요? 보유는 내 앞으로 등기치고 세월만 흘러가면 보유예요. 세월만 흘러가면. 자, 근데 거주는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그 집에 몇 년 동안 살았니? 그걸 거주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보유와 거주는 다르죠, 개념이? 자, 그럼 비과세 규정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뭐라고 돼 있어요? 보유라고 돼 있죠. 그럼 거주는 해도 돼야 안 돼요? 상관없어요. 내가 아까 분양받고 입주 못했죠? 근데 등기치고 몇 년 지났어? 2년 지났죠. 그럼 나는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얘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었어요. 1세대 1주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7대 도시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삼부, 중동에서 7개 지역은 3년 보유에
거주도 2년 이상 해야만이 비과세.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보유를 3년 해도 뭘 해야 돼? 그 집에서 2년 이상 살았어야지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0년 보유했는데 그 집에 한 번도 살은 적이 없어. 그럼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였죠.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개정돼서 전국 공통으로 그냥 다 뭐만 하면 돼? 보유만 2년 이상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보유기간 2년은 뭘 가지고 보유기간을 계산할까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잖아요. 자, 집 몇 년 보유하셨어요? 그럼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뭐 2년 됐다, 나는 3년 됐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럼 도대체 2년 보유한 거를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입증할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입증이 돼야 비과세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유기간은 뭘 가지고 따질까요? 예, 등기부, 공부상으로 하죠. 보유기간은 공부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이 공부상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집에 2년 이상 거주했다라고 했을 때 이 거주 기간은 뭘 가지고 따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물어봐요. 그 집에 몇 년 사셨어요? 라고 해요. 보유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사셨어요? 그러면 나 3년 살았어. 그러죠? 그러면 도대체 3년 산 거를 입증을 해야 되죠. 법적으로. 그러면 모든 건 법적으로 입증이 되죠. 그럼 그 거주 기간은 뭘 가지고 따질까요? 응? 뭐래요?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옹알이 하듯이 해도 제가 다 알아들어요. 그죠? 그 얘기죠. 그죠? 그 엄마 아빠가 애가 뭐라고 하는데 외국어를 하는데 외계어를 하는데 엄마 아빠는 다 알아듣죠. 신기하게 그죠? 우리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듣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얘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신고하고 전출신고하죠. 그 기간을 가지고 거주 기간을 따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개념상으로. 왜냐면 이걸 왜 얘기하냐면 뒤에 가면요 2년 이상 보유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어떤 거는 1년만 거주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 개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과세 자체는 거주가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 보유만 2년 이상 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가 그러면 무조건 2년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2년 보유하지 않았어도 2년 보유한 걸로 봐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예배가 나오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거 있어요. 건설 임대주택.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주택 아시죠? 근데 임대주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 임대도 있고 장기 임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무슨 임대주택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집을 져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처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원주는 아파트가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막 짓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데 도시 이제 뭐 광역시 같은 데는 지금 현재는 일반 아파트인데 옛날에 얘가 임대 아파트였었어 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임대 아파트가 아닌데 그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지어서 뭘로 줬어? 분양을 임대란 거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의무 임대 기간이 보통 5년이에요. 그러니까 져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고 5년 지나면 뭐를 해? 분양을 해요. 그런 임대주택을 말해요. 그럼 얘가 만약에 갑이요. 요 집에 새를 들어갔어요. 분양주택에, 아파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살았어요. 자, 5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무 임대가 끝났죠. 그죠? 그럼 임대사업자는 뭐를 해? 분양을 하겠죠. 분양을 한 거죠. 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 여기 살아보니까 이 집이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도 분양을 받아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하고 살고 있는데 얘가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등기치고 1년 있다가 그죠? 이 집을 팔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그러니까 1년을 보유한 거죠. 그리고 얘를 팔았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갑은 이 주택의 보유 기간은 몇 년일까요? 갑은 이 주택의 보유 기간은 몇 년일까요? 복잡하게 갈 거 없어요. 그 금방 했잖아요. 보유 기간은. 그죠? 몇 년? 1년이죠. 여기서부터 5년 살고 6년 그러면 안 돼. 그죠? 이거 내 거 아니죠. 이거 누구 거야?
임대사업자 거예요. 나는 그냥 세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거는 여기 등기 취급부터 내 거죠. 그럼 보유는 여기부터 한 거죠. 남의 걸 내가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유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몇 년? 1년입니다. 1년.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2년 보유 못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예외가 있는 거예요. 뭘 하면 된다? 요 지주에 여기 이 새해 들어간 날로부터 여기 양도한 날 있죠. 이날까지 얘가 여기서 5년 이상 거주했으면, 그러니까 5년 이상 뭐만 했으면, 거주만 했으면 뭐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가 되는 거지. 왜? 여기서부터 5년 거주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부장치고 계속해서 거주했으면 거주기 5년 넘었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치고 여기서 5년 정확히 거주하면 등기치고 하루 있다 팔아도 상관없는 거죠. 왜? 뭐만 채우면 된다? 거주기간만 5년. 그래서 거주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 거주는 다른 개념이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예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임대주택은 그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여기서 뭐 5년 이상 거주만 하면 뭐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예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외가 좀 별거 없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수용이 된 거예요. 강제 수용이 된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을 샀는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요거 이제 사고 나서 얘가 갑자기 뭐가요? 얘가 수용이 된다는 거, 수용이. 근데 난 이 집을 산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얘가 수용이 된 거야. 수용이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도로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수용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수용이 될 때 도로 부지로 수용이 되면 이 수용을 전체를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 해주면 좋은데 얘들이 필요한 면적이 있잖아요. 도로 면적이. 근데 따져보니까 이만큼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수용을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법 배우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배우죠. 그럼 걔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지적도 떼어보면요, 이 금이 그어 있어요. 도시계획 그 해가지고 라인이 딱 그어 있어. 그럼 여기까지만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그러면 수용을 이만큼 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얘가 현재 보유기간 2년이 안 된 거죠. 그죠? 근데 뭐가 돼? 수용이 돼요, 수용. 그럼 여러분 집이 하나인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수용됐어요. 근데 아까 우리 수용은 지난번에 배웠죠. 얘는 양도도 아니다. 양도입니다. 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1세대 1주택인데 수용되는 바람에 보유기간이 2년 못 채우고 강제 수용돼가지고 세금을 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수용되셨는데 1주택 맞으신데 내가 수용한 건 미안한데 보유기간 1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양도세 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아 그래요? 법이 그러면 내야 되죠. 이러겠습니까? 객동술 있죠.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이것부터 걷겠지. 와이셔츠 풀고 여기다 이렇게 풀고. 왜? 싸우려면 이제 목살 잡고 싸워야 되니까. 그죠? 넥타이는 풀어야 돼요. 왜? 상대방 이거 잡으면 내가 죽어요. 그죠? 뒤에 끝에 잡으면 넥타이 위험한 거죠? 그렇지.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해서 얘는 뭐야? 무조건 뭐래죠?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뭐 사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왜? 이미 여기는 이미 뭐 하기로 다 됐어. 수용하기 다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홀딱 집 사가지고 이거 나중에 수용되면 보상 감고 비과세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건이 있어. 근데 그건 놔두고 얘만 놓고 봤을 때는 뭘 안 따진다? 보유 거주 상관없이 무조건 뭐 해준다? 비과세 해준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수용은 얘처럼 뭐 보유 상관없고 거주도 상관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강제 수용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강제 수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뭐 외국으로 이민가. 집을 사가지고 원주에 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주구장창 살라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된 거야. 왜? 여기서 전국이 시끄럽잖아. 그래서 난 안 되겠다. 탄핵도 안 돼.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난 이 나라 싫다 해서 이민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세네갈로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세탁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 세네갈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세탁소 하시면 장사가 잘 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세탁소 많이 하죠.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세탁소가 뭐예요? 슈퍼마켓 이런 거만 제일 많이 해요. 외국 가면, 처음에 가면. 그죠? 왜? 우리 사람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국은 세탁소에 옷을 맡기면 언제 찾을지는 주인맘이래요. 그죠? 내가 맡겨놓으면 이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왜? 주인만 알아. 주인도 자기도 몰라. 왜?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 외국 진짜 그렇대요. 외국 그런 데 되게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맡기면 뭐라 그래? 아침에 와서 되게 급하니까 이따 오후에 몇 시까지 해달라고 해주잖아요. 왜? 그게 몸이 뱉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TV에 옛날에 보니까 신화창조 같은 거 할 때 보면 외국에 가서 그 드라이클리닝 사업 있잖아요. 세탁소 해가지고 그 나라의 전국에 세탁업을 막 80% 이상 장악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 그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탁하면 옷을 어떻게 줍니까? 그냥 딸랑 안 주죠. 근데 뭐죠? 껴가지고 비닐 씌워서 주잖아요. 그럼 외국 걔네들은요, 그게 부의 상징이래. 그 권위, 왜? 딱 그때 거기다가 그걸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매잖아. 이렇게. 매고 이렇게 딱 걸어가잖아요. 그걸 보면 그게 거기서는 이게 사회적 저기가 되는 거래. 그 정도래.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우리나라 한 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 근데 걔네들은 거기다 비닐 딱 씌워가 주니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그럼 그걸 이렇게 들고 간대. 일부러 딱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메고 간대.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TV 나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세탁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저기인데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서 하는 거죠. 부지라는 거 따지면 한국 사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정비소 같은 거 하잖아요. 차를 맡기면 차가 언제 고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요. 갖다 딱 맡기자마자 이거 나 빨리 타야 돼요? 그럼 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거 하라니까 여기서 와둥바둥 하지 말고. 말이 좀 안 통해서 그런 거지. 가세요. 세네갈이라고 있어. 거기 가서 하세요.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세네갈. 옛날 어떤 분이 저한테 거기 가서 세탁소 하라고 돼. 거기 어디냐? 이때. 아프리카 쪽에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민 가면 이민 간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집 산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민 가는데 뭐라 그래? 야, 너는 이민 가는 거 가는 거고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2년 안 됐으니까 세금은 내고 가. 이러면 참 열받죠. 그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뭐가 됐어? 오바마처럼 미국 대통령 되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우리나라 그럼 누구시냐고 그러지. 가는 사람한테 섭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해줘. 무조건 비과세.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얘는 무조건 해주긴 하는데 대신 나왔어요. 집이 안 팔렸어. 이민은 가야 돼. 내일 모레. 그럼 집이 안 팔려. 팔고 가면 상관없죠? 근데 집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집 팔릴 때까지 기다리고 이민 안 가? 그럴 순 없죠. 그래서 못 팔고 이민을 갈 수도 있죠. 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해줍니다. 대신 몇 년? 이때는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팔고 가면 되고 만약에 못 팔고 나가면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팔면 거기까지는 비과세 줍니다. 2년 지나버리면 비과세가 안 돼. 왜? 여러분 출국하고 나가는 순간 얘는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민 가는 건 혜택을 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 2년 동안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못 팔고 가면 출국한 날로부터 2년이에요. 그죠? 이민은 안 가요. 근데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해. 그러니까 원주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이 발령났는데 외국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주재 상사원 같은 걸 발령이 나서 외국으로 가게 된 거 급하게.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지금 현재 와이프랑 애들하고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발령이 났는데 외국에서 한 3년 살아야 된대.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혼자 가고 싶을까요? 식구를 다 데리고 가고 싶을까요? 여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남자는 안 물어봐도 답이 나와 있어. 여자들 같으면 남편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혼자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혼자 가고 싶어 합니다. 혹시나 착각해 가지고 우리 남편은 나를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물어봐봐, 남편한테. 혹시 그런 일 있으면 같이 갈까, 혼자 갈까?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해요? 같이, 당연히 같이 가야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그냥 립 서비스예요. 속마음은 얘가 제정신인가? 그럼 당연히 혼자 가야지. 나도 이번에 가서 3년간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남편 혼자 가고 싶으면 그 부인한테 뭐라고 그래? 얘기를 해줘. 내가 3년 갔다 올 건데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있어. 그게 이제 제 목을 매는 거죠. 핑계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 그래 맞아. 애들 교육을 해서 이번 기회에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씩 나가게 된 거죠. 어쩔 수 나가야 되네. 그 집을 팔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살수 집을 팔게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민 가는 건 아니죠.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도 집을 팔고 가게 되면 얘도 뭐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죠. 갑자기 또 출국해서 바로 나가야 되는 집이 안 팔리잖아. 그죠? 얘도 똑같아요. 출국 후 몇 년 안에 2년 이내 팔면 얘도 뭐래죠?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네들 있죠. 세 개. 얘는 뭐랑 관계없어? 보유, 거주 관계없이 무조건 조건 충족하면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그죠? 얘는 근데 뭐로 해야 돼?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네. 자, 뭐만 해요?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그러니까 보유는 아닌데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2년 보유한 걸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자, 첫 번째 부득이한 경우죠. 첫 번째가 치악상 형편이겠죠. 이게 뭔 얘기예요? 애가 학교를 타 지역으로 간 거예요. 타 지역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해요? 너무 멀어. 왜? 너무 멀어가지고 통학하기 힘들어요.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라? 네가 그 집에서 1년 이상 뭐만 했으면, 거주만 했으면 뭐 해주겠다. 보유 2년 안 됐어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딸내미가 이번에 어린이집 졸업하고 유치원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강남에 영어 유치원, 사립 유치원 한 달에 200만 원씩 하는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극적으로. 그럼 걔가 여기서 원주에서 거기서 기차 타고 영등포 강남까지 기차 타고 통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얘 때문에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를 갔습니다. 얘는 그럼 여기서 1년 거주했어. 그럼 얘는 비과세 해주느냐? 안 해줘. 애들은 안 돼. 애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 어디부터 되는 거야? 고등학생부터 됩니다. 고등학생.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갈 일이 뭐가 있어? 보통 진학은 누구부터 해? 고등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왜? 특목고나 외고 같은 거 가게 되면 타 지역으로 가게 되죠. 옛날에는 그거 되게 많은, 지금 많이 없죠.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다닐 때 지방에서 충남 전 지역에서 연합고사 같은 걸 봤거든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러면 대전 연합고사를 딱 보면 전국에 있는 중학교, 충남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서 지원해가지고 그때는 막 재수도 하고 그래서 저희 때는요. 고입 재수 그래가지고 학원이 고입 재수 학원이 기가 막혔어요. 막 몇천 명 학원이. 거기도 처음 보고 들어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왜? 거기 들어가려고. 근데 그런 경우는 다 지역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충남에서 저 시골 막 촌구석 있는 애를 공부 좀 한다는 애를 다 대전 오는 거죠.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난 스산서 왔어요. 막 그래. 막 사투리서. 너는 어디, 너는 스산서 왔냐? 그래. 너는 어디? 난 당진서 왔어요. 막 촌구석에 촌이. 스산당진 대천. 3대 촌이죠. 얘들 충청남 3대 촌 그러면 스산당진 대천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사투리 겁나 써가면서 말도 겁나 느려요. 막. 저기요. 그게 걔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옛날에 저기 돌굴로 가요 하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 그게 충청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서산당진 대천. 그죠? 거기다 와가지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지 않죠. 지금은 평준화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되게 많았죠. 근데 얘들은 안 돼. 왜? 얘들은 어리니까 엄마 품에서 교육을 더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좋은 취지를 했는데 엄마들이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죠. 유치원 애들이 말 안 듣는 이유가 엄마 탓이에요. 엄마가 말을 잘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전철 타고 다닐 때 자리 나면 애 앉히지 말고 꼭 엄마가 앉아야 돼. 그죠? 근데 전철 가면 이 6살, 7살짜리 꼬맹이하고 엄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 한이 두 쭉 나도 걔네들은 양보 안 합니다. 자리를. 왜? 내가 양보를 받을 나이가 돼가는 거야, 이제. 양보를 할 나이가 아니라. 근데 걔는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안 앉고 애를 앉혀요. 항상. 그리고 엄마가 서 있어. 저는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엄마가 앉아야 돼. 엄마가 앉고 애를 갖다 앉든가. 체력이 누가 좋아? 애가 더 좋아. 6살짜리 아시죠? 엄마가 6살짜리고 30분만 놀아봐. 엄마는 퍼져. 애는 놀러 다녀. 아직도 놀러 다녀. 근데 무슨 애를 앉아. 그러니까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 그러니까 양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전철 없잖아요. 수도권 가보세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막 80, 딱 봐도 80은 넘어보셔. 그분이 이렇게 딱 서 있어도요, 절대 안 일어나. 앞에 중고등학생 서 있어 안 일어나. 다 핸드폰 보고 있어. 버스도 똑같아요.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대학생도 안 일어나. 젊은이들 안 일어나요. 누가 일어나? 50대가 일어나. 그러니까 40대, 50대가 일어나요. 왜? 우리는 적어도요, 학교 다닐 때 자리 양보하는 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앉아있으면 되게 불편해. 왜? 내가 있는데, 여기 할아버지 왔다 갔다 하시면 막 신경 쓰이는 거 막 계속 그러면 눈 감고 있어요, 처음에. 근데 눈이 안 감겨, 막 계속. 그러니까 마음 불편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거짓말 아니라 우리 또래가 다 일어나요. 40대, 50대가. 나머지는요, 옆에 있는데 고등학생 가만 앉아있다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예 어른들이 요새는요, 앉을 생각 안 해요. 왜? 자존심 상하는 거야.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이 자리를 구걸한다 그런 생각 드시니까 아예 딱 타시잖아요. 그러면 자리 쪽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입구 쪽에 싹 돌아서 그냥 서 있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버스 타보세요. 버스는 막 흔들리잖아. 근데 막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타셔서 지팡이 짚고 일어나야지. 입구도 안 일어나. 그냥 앉아있어. 막 그러면 내 자식 같으면 막 가서 그냥 한 대 막 확 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도 못하지. 젊은이도 그러면 걔도 욕합니다. 네가 뭔데 그래? 이렇게 나와. 그거 심각하다니까, 이거. 그 누구 탓이야? 엄마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거 어렸을 때.
아빠는 집에 없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한 거야. 이거 지금 잘못 시킨 거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밥 좀 안 먹으면 이거 좀 갖다 떠먹이지 마. 굶겨버려. 밥 두 끼만 굶기면 말 기가 막히게 듣는다니까. 나 막 그거 맨날 강의할 때마다 그 얘기해요. 안 들어. 소용없어. 막 사정을 해. 한 숟갈만 더 먹어. 왜 사정을 해? 지가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 밥을 왜 떠먹여주냐고. 애가 몇 살인데. 알아 더 먹게 돼 있다니까. 두 끼 굶기면요. 딱 앉아. 밥 때 되면. 아서마다 앉아있다 기다린다니까. 숟가락질, 밥 떠줘? 숟가락 치우면 돼. 또, 그럼 또 잡아. 막 붙잡고 사정해. 알았다고. 지가 먹게 돼 있어. 흘려가면서. 근데 엄마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한 숟갈만 먹어. 나중에 애가 뭐라고 타협을 해요. 그럼 내가 이거 다 먹으면 나 핸드폰 보여줄 거야? 이래요. 그런 게 어딨어. 지가 밥 먹는데 어디서 타협을 해. 촥 실어버려야지. 진짜. 우리 조카들 둘이 있거든, 걔들. 막 걔들 볼 때마다 7살, 5살이야. 걔들 때 맨날 막, 지금도 막 밥 먹을 때 좀 많이 낮았어. 혼내니까. 근데 소용없어. 거기도 막 엄마가 맨날 막 천암댁에 막, 야, 한 숟갈 막 이래 막. 그럼 막 우리는 막말하고 옆에서. 근데 뭐라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고무 같으면 막 고무부, 나는 고무부잖아. 피가 안 섞였잖아. 그게 뭐라 못하는겨. 고무는 막 뭐라 해도 돼. 왜? 고무는 지 아빠 누나니까 우리 와이프는 돼. 나는 말 못하는 거. 나는 말하면 난 욕먹어. 왜? 넌 피가 안 섞였다 이거지. 너 진짜. 그죠? 웃기잖아요. 맞는 말이야. 내가 피가 안 섞였잖아. 내가 뭐라고 하겠어. 가면 너 지네 피 섞인 게 해야지. 뭐 알아서 해야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문제 이게. 그죠? 하여튼 여기는 안 돼요. 그리고 누군부터 돼? 고등학생부터 돼. 형평. 그리고 질병. 그러니까 식구 중에 누가 하나 편찮으세요. 그죠? 그러면 요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갈 수 있죠. 근데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도시에 서울 쪽에 사는데 보통 요양하려면 강원도나 물 좋은데 저기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강원 쪽에 물이 확 공기는 좋죠. 그러니까 요양하러 강원도 쪽 왔어요. 그럼 이것도 이사 와야 되죠. 이것도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주 살다가 잘 살고 공기 맑은 데 살고 있는데 거제도로 발령난 거예요. 거제도로. 그래가지고 내려갔더니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된대. 못 올라온대. 그럼 이사 가야죠. 근데 얘는 내 의지가 아니죠. 직장 발령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시면 얘네들은 뭐예요? 학교를 진학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고 얘가 아파서 간병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직장 발령난 거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다? 18고 가더라도 뭐만 했으면 거기서 1년만 살았으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여기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사업상 형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가는 거죠. 이건 인정 안 됩니다. 아니 개인 사업자 가는 거 인정해줘 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사업하다가 1년 여기 와서 원주 사서 원주 지금 저쪽이 좋대. 그러니까 집 사가지고 1년 있다가 집 팔고 비과세 받은 다음에 돈 얼마 벌고 이번에 어디가 좋은가 하면 타 지역으로 또 가는 거죠. 왜가? 그러니까 사업상 형편으로.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 안 돼요. 얘는 안 되고 뭐만 돼? 근무상 형편. 자 그러면 1년 거주 이사 가면 되죠. 자 이사를 갑니다. 자 여기서 원주시에서 요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갔어? 여기 있는 유치원을 여기 있는 학교로 갔어요. 고등학교를. 그죠? 그럼 이 거리가 한 50km 된다고 쳐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리고 뭐라는 게 너무 멀어가지고 출퇴근 힘들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조건 기본이 다른 시군으로 가야 돼. 다른 시군. 그러니까 동일 시군 내로 가는 건 인정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면 어디겠어요? 예를 들면 뭐 춘천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군이 달라야 돼요. 왜냐면 취재 자체가 그런 건데 동일 시군 내로 간다. 그 동일 시군이 이렇게 되는데도 거리가 되는 데도 없죠.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원주시로 가는 건 안 돼요. 타 시군으로. 그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동일 시군으로 이사 이렇게 나와요. 그럼 땡 틀린 거야. 타 시군 그래야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요거를 이렇게 내. 이렇게 내. 보유. 그럼 이게 잘 안 보여요 또. 아까 말했죠. 보유와 거주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유가 2년 안 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나오는 거 내는 거죠. 뭐 많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보유기간에 200. 그죠? 보유기간. 남은 건 이거 하나 남았죠, 이제. 10이 이제 몇 개? 하나인데,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가 나온 거죠. 자, 일단 지금 한 얘기들은 116페이지 맨 밑에 이번에 보유기간 특례 건설 임대주택에서 나와 있고 오른쪽 117페이지 니은번에 보면
1년 이상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라고 돼 있죠. 치약상, 그리고 질병치료,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어디로 가라? 다른 시군구로 이주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D급번에 보면 보유기간 무관해가지고 해외로 출국하거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출국일로부터 몇 년? 2년 이내 팔면 된다. 못 팔면. 그죠? 그리고 수용은 무조건 됩니다. 나머지 5년이나 어쩌고 하는 거 보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볼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게 지금 보유기간의 원칙적 예배 규정입니다. 자, 됐죠? 나머지 보유기간 계산 지금 보지 마시고. 118페이지 가면 이제 3번에 뭐 나와요? 1세대 1주택 특례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집이 몇 개인데? 2개인데 하나로 봐준 특례. 이게 마지막 특례입니다. 이거 3개 중에, B가 3개 중에. 지금 했죠? 요거 세대 구성 배우자 없어도 되는 경우 예배 규정했고, 지금 보유기간 안 채워도 2년 보유 한 걸로 봐주는 예배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지막 집이 2채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가 나온다. 그게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잠깐 쉬었다가 저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